2023년 최대 1억 원이나 주는 정부 무상지원금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 2023년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최대 1억 원이나 지원하는 스마트 공방, 어떤 사업일까?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고요? 궁금하실 겁니다. 두 번째, 지원 내용은 어떤 분야이고, 세 번째,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공방 기술 모집 공고가 바로 며칠 전에 떴습니다. 중소벤처부 장관이 공고하고 소진공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최대 1억 원이나 되는데 예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년에는 4,9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됐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 스마트 공방은 사실 발표되려고 하는 시점이 연초였습니다. 그런데 1월에서 2월, 3월, 드디어 4월이 되어서야 공고가 됐고요. 신청 기한은 딱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은 수작업으로 하던 공정을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고 데이터와 연계돼서 스마트화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오해 많이 하는 것들이 있죠. 자동화 장비만 지원받으면 되겠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런 경우.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200개사가 지원되는데 대체적으로 4,500만 원 내외인데 왜 1억이 될까요? 최대 1억이 한도가 되는데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상권 활성화 구역 30개사 이상 이업종 간 협업 지원 연계를 위한 클러스터 유형은 6월 달에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의 지원 방식은 사업비 매칭 지원입니다. 국가는 70%를 할 테니 개별 기업은 30% 이상을 부담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금은 그 중에서 절반은 현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2021년도에는 한 3대1 정도 됐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죠. 어떤 지역은 거의 1.5대1, 이때도 수도권은 3 내지 4대1 정도 이렇게 됐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에는 평균 4, 5대1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수도권은 그야말로 서울, 경기, 인천은 5대1에서 7대1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물론 지방은 한 3대1, 4대1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1200개사가 선정이 되는데 지원이 얼마나 될까요? 5대1. 그야말로 이건 추정입니다. 얼마까지 선정이 될지, 얼마까지 지원이 될지 뚜껑을 열어보면 되는데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스마트 팩토리, 이 중에서 기초 예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초와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업체들이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올해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이 갖고 있는 주객관적인 현실입니다. 1200개사 많이 모집하는 것 같지만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이것이 추정사항이에요. 스마트 공방 지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올해 달라진 점이에요. 장비와 재료비를 해드리겠다. 위탁개발비를 해드리겠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장비와 재료비는 장비와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료예요. 그리고 장비 고도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입니다. 완성된 장비를 해당 우리 스마트 공방 대상 기업에 갖다 파는 것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위탁개발비는 해당 수요기업이 공정을 개선하든가 생산관리나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지원하죠.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오해했죠. 자동화 장비 업체들이 해당되는 장비를 수요기업에 납품하는 걸로 이것을 끝내려고 했었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하는 유형이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설비 자동화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공정 디지털화. 세 번째, 클러스터형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클러스터형은 별도로 6월에 공고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설비 자동화는 이번에 신설이 된 건데, 두 번째 통합 공정 디지털화는 작년과 유사합니다. 올해 신설된 설비 자동화를 내용을 자세히 본다면 스마트 장비를 구축하는 거예요. 스마트 장비예요. 여기서 안 되는 거 있어요. 단순 자동화를 위한 설비 제외. 기억하세요. 단순 설비 제외입니다. 스마트 장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냥 장비 하나 집어넣는 걸로 끝나는 것 땡입니다. 어떤 스마트 장비냐면 수작업 공정 개선, 제조 가공 물류 등 개선을 위한 스마트 장비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공정 디지털화는 통합이 됐어요. 공정의 자동화 연계 업무를 디지털을 위한 스마트 장비와 플러스 소프트웨어 구축 두 가지로 구성됐다는 것 기억하세요. 클러스터형은 별도로 영상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설비 자동화 유형. 450개사를 지원합니다. 1200개 중에서 450개사인데 그중 국고보조금은 3천만 원이에요. 자부담 3천은 별도. 이번에는 계산 방식 별도예요. 계산 방식만 먼저 볼까요? 국가가 3천만 원을 지원하면 우리 기업 대표 사장님은 1,300만 원인데 1,300만 원이 현금이 아니라 이 중에서 절반 50%는 현금이고 나머지 50%는 현물이라는 거예요. 현물은 대표님과 직원의 인건비로 쉽게 얘기해서 전문 용어로 퉁치는 겁니다. 계산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 대표님이 지불을 하는 거는 50% 현금, 약 3천만 원에 1,300이라고 할 때 가정을 한다면 650만 원. 현금에 대한 부담은 만일 대표님 기업이 선정됐다라고 가정하면 대표님 먼저 650만 원을 국고보조금 통장에 입금하면 국가는 3천만 원을 대표님 통장에 입금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내 맘대로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원하는 사업일까? 자세히 볼까요? 그동안 수작업하던 공정의 간이 자동화, 제조가공 물류 검사 개선을 위한 스마트 장비 임차비예요. 과거 스마트 설비 자동화 회사 제품 팔아먹는 건 아닙니다. 바뀌었죠. 그 스마트 장비를 임차하는 것과 스마트 부품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중소기업의 우리 소상공인 우리 사업자 대표님들의 스마트 공정에 포인트를 맞춘다는 것. 단순 장비나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그거를 이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정 디지털 유형이 있습니다. 이 공정 디지털 유형은 750개사예요. 그런데 금액이 4,500만 원인데 모두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1억 원 이내로 할까? 자세히 살펴보죠. 4,500만 원 기본으로 하는데 대표님 기업의 여러 가지 주객관적인 조건과 사업 내용에 따라 알파를 부여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업은 최대 1억까지 지원해 드리겠다. 이번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은 무차별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4,900만 원을 평균적으로 잡아보니 대체적으로
한 4,400만 원 정도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4,4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거의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자동화 장비만 들여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폐단을 이번에 개선을 해서 작은 금액은 별도로 3천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공정 디지털에는 4,500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 있는 기업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에 1억 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원 한도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기억하세요. 지원 내용은 생산 공정별 자동화와 연계돼서 생산으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통 단계까지 자동화를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체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 및 재료비에 대해서는 4천만 원 알파, 위탁 개발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포함하는 거죠. 1,500 플러스 알파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합계가 4,500 플러스 알파로 구성되는 거예요. 대표님 자신 있다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1억 원까지 도전하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자부담은 2천만 원 플러스 베타죠. 2천만 원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2천은 절반은 현금, 절반은 현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2천만 원 플러스 베타에 대한 최대 한도는 2,360만 원인데 그 절반은 현물이라는 것, 대표님과 직원의 인건비로 전문용어로 퉁친다는 것이고요. 계산만 한다는 거고 실제적인 현금은 그 중에서 절반, 약 1,150만 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그냥 작은 규모라면 이 범주 내에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나 대표님 기업이 정말 특별하고 아이템도 좋고 여러 가지 의지도 있고 모범 기업으로 판단된다 하시면 1억까지 도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원 대상 어떻게 될까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에요. 대표님 빠지죠. 대표님 빠집니다. 중소기업, 제조업입니다.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 업종 코드 C10에서 C34입니다. 코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원 제외 마찬가지죠. 불건전 업종, 도박, 향락, 빠진코 기계를 만든다. 안 되겠죠. 제조업이라 하더라도요. 또 하나는 공급업체를 이번에 껴야 됩니다. 스마트 장비 상용 소프트웨어 임대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의 경우 임대업도 필수 명시를 해서 세팅이 돼야 됩니다. 신청 방법 이 나라 도움에 합니다. 국가에서 짱짱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5월 17일 18시까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나라 도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됩니다. 자격 첫 번째 이제 평가 절차입니다. 소공인 적격 여부 일단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제조업 이렇게 됩니다. 서류 평가는 1차 평가입니다. 1차 평가. 1차 평가에서 정말 중요한 것 여기서 싹 걸러서 1.5배수만 2차 평가로 넘긴다는 거예요. 사실상 당락의 대부분의 결정이 서류 평가에서 된다는 겁니다. 예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서류 평가가 금액이 작은 3천만 원에서 거의 1억 원 한도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무상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그런데 무상자금을 최고 1억까지 지원하니까 내용이 어떤가? 사업 추진 체계, 계획에 대해서 20점 만점, 시스템 장비 적절성 40점, 지원 효과 20점, 사후관리 적절성 20점, 가점 최대 5점까지 해서 100점 플러스 5점, 105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구성에 배점까지 올려놨어요. 알맞게 설계되어 있는가 5점, 계획 수립의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됐는가 이런 내용들 디테일하게 봅니다. 장비의 용도는 뭔가, 지원 효과 적절성, 중요성 어떻게 되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는가 아주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서류 평가를 합니다.
서류평가,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난이도냐면 R&D 사업계획서 난이도에 준할까요? 혹은 중소벤처부 산하 창진원에서 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아주 짱짱한 대표님들이 도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거기 내용과 너무 흡사하죠. 서류 허투루 안 본다는 겁니다. 제대로 본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건 1차 평가입니다. 1차 이 평가를 마치고 나면 작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장 평가가 없었습니다. 현장 평가 없었고 작년에는 대면에서 발표 평가를 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장 평가는 또 다릅니다. 작년에 없었던 현장 평가가 이번에 평가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다 봅니다. 전체 추진 서류 기술 보유 여부, 예산 편성 적정성, 사업의 이해도 및 구축 가능성, 대표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사업 추진 의지, 대표님을 봅니다. 대표님을 평가한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 대표님을 평가한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대표님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이 우리 중소기업의 다 아닙니까? 대표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 현장 평가 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방문해서 심사위원 단위 평가합니다. 어떤 중요성인지 파워 효과 이런 것 전체 봅니다. 100점 만점으로. 다음 영상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과 달라진 점들을 별도 영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그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평가 점수, 평가 절차 한번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먼저 자격 확인이 있고 난 다음에 서류 평가합니다. 서류 평가가 약 30% 정도에 해당합니다. 전체에. 이때 1.5배수를 선정하고요. 그래서 서류 평가 이후에 현장 평가. 사실상 1차 평가가 서류 평가, 2차 현장 평가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차, 2차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는데 세부적인 이 합격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별도로 담을게요. 이번 스마트 공무원 지원 사업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블라인드 평가합니다. 내가 누구다. 개인 식별 정보 있죠? 지워서 해야 됩니다. 식별, 그거는 별도로 또 상세하게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공급업체 간에 사전에 조율해야 됩니다. 정확한 업무의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주의할 거 할게요. 블라인드 평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류 평가가 블라인드가 안 됐다. 업체명, 대표자, 개인 식별 정보가 오픈됐다 하면은 바로 탈락입니다. 식별 정보는 빠지고 블라인드 삭제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에서 1.5배수를 뽑고요.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현장 평가한다는 것. 요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내용이에요. 도입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협약기간 내 임차해야 됩니다. 임차 품목이에요. 장비 사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 때문에 가장 낭패를 본 기업은 자동화 설비 업체예요. 아쉽지만 설비 자동화 업체 완품으로 납품하는 것이 안 되게 돼 있네요. 임차하는 품목이에요. 임차만 가능합니다. 선정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은 도입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2년간 의무 사용하셔야 돼요. 2년간. 그래야 설비 자동화 업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납품은 안 되지만 2년간 사용하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급업체 또한 협약 종료 1년 정도 되겠죠? 추후 1년도 AS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도 시작했다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국가에 제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PC나 태블릿 등 개인 용도로 활용 가능한 하드웨어 임차는 불가라는 것 기억하세요. 작년까지 됐습니다. 불가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님, 이번에 대표님 기업의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지원 사업으로 생각해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 다음 영상은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합격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